얼마 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포착한 외계 행성 직직 관측의 계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뜻밖의 흥미로운 댓글을 남겨주었는데요. 제임스 웹 관측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냐? 이제 제임스 웹 완전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었죠. 이건 또 무슨 신박한 헛소리인가요?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타고 거슬러 올라간 끝에 최근 일부 과학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 표면적으론 최근 네이처에 게재된 한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실제 논문의 주장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건지 의심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논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에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너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체 이 논문을 어떻게 읽었던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최근 적지 않은 분들이 낚이고 호도당하고 있는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와 관련된 이 헛소문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제시된 논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천문학자들이 실제 관측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과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관측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나먼 천체에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원래의 빛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날아오는 동안 다양한 방해 요소를 거치게 되죠. 시야를 가로막는 우주 공간의 가스구름과 지구의 대기권은 원소스의 빛 정보의 일부를 갉아먹습니다. 심지어 빛을 관측하는 망원경의 광학기기와 센서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망원경에 도달한 빛 정보 역시 100%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죠. 망원경 검출기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원래 천체에서 출발했을 때의 빛이 실제로는 어땠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천문학에서 관측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이처럼 천체에서 망원경까지 빛이 날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방해 요소와 손실을 고려해서 거꾸로 그 원래의 빛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런 과정은 단순히 빛을 모아서 전체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측광보다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분포, 바로 스펙트럼을 비교하는 분광 관측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광 관측은 측광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죠. 이는 제임스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광 관측을 포기할 순 없죠. 단순히 측광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화학 성분들의 흔적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광 관측으로 확인하는 스펙트럼은 동시에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복잡한 영향을 받습니다. 천체의 온도와 화학 성분의 종류, 함량뿐 아니라 그 천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자전하는지, 중력은 얼마나 강한지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죠. 즉 다중 변수, 멀티플 파라미터로 좌우되는 아주 복잡한 함수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실제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데이터 포인트 몇 개만 가지고 실제 그 천체에서 날아왔을 원래 빛의 스펙트럼이 어땠을지를 유추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아주 다양한 변수로 결정되는 스펙트럼을 말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이리저리 미세하게 바꿔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샘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된 데이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값을 찾는 방식으로 실제 원래 천체의 빛의 모습을 유추하죠. 여러분이 심시티 캐릭터 하나를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부색, 눈 크기, 눈썹 간격 이런 여러 변수들을 이리저리 맞춰서 여러분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각각의 변수를 어떻게 맞췄는지 전혀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가 그 결과만 보고 각각의 변수의 값을 유추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여러분의 캐릭터 이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 손실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친구는 일부 깨져있는 캐릭터 이미지만 보고 각각의 변수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결국 친구는 직접 변수들을 하나하나 바꿔보면서 다양한 캐릭터 샘플을 만들죠. 그렇게 만든 다양한 샘플들을 여러분이 보낸 깨져버린 캐릭터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가장 차이가 적은 케이스를 찾습니다. 바로 천문학자들이 실제 관측으로 얻은 제한된 데이터를 보고 전체 스펙트럼의 형태를 유추하는 과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수학에서 관측 데이터와 샘플 데이터의 통계적인 차이를 카이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스퀘어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정답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죠. 천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답을 추정합니다. 특히 많은 수의 변수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데이터일수록 이런 더욱 정교한 분석 툴이 필요하죠. 천문학에선 분광 관측으로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제임스 웹은 별 앞으로 외계 행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 그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을 관측합니다. 이때 외계 행성 대기권 성분에 의해서 별빛의 스펙트럼에 흔적이 남죠. 제임스 웹은 이를 분석해서 외계 행성 대기권에 물이 있는지 산소가 있는지
생명체가 살기 위해 필요한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은 앞서 설명했듯이 동시에 너무나 많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툴로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어떤 툴은 천체의 온도를 맞추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화학 성분의 함량이나 중력 등 다른 변수를 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툴은 화학 성분은 정확히 유추하지만 천체의 온도와 같은 또 다른 변수를 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사실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중 변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에 게재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제임스 웹의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현존하는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 툴로 분석했을 때 어떤 툴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제임스 웹의 데이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제임스 웹의 관측 퀄리티가 너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는 전례 없을 정도로 기존 망원경들의 관측 데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기존에 쓰던 똑같은 분석 툴을 사용해서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분석해왔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쓰던 툴은 기존 망원경들의 관측 데이터를 위해 제작되었고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측 데이터 수준에선 별 무리 없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놓았죠. 하지만 제임스 웹의 새로운 관측 퀄리티는 압도적입니다. 기존 분석 툴들이 맛보지 못한 정말 제대로 매운맛의 관측 데이터를 할 수 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소화를 시킨다고 하지 않던가요? 결국 현존하는 분석 툴만으론 제임스 웹이 보내온 고퀄리티의 관측 데이터를 온전하게 소화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초고화질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만들고선 정작 브라운관 TV 모니터를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게임 자체가 아무리 고사양이라 할지라도 그 인풋을 제대로 렌더링해서 구현할 수 있는 모니터가 아니라면 결국 열화된 아웃풋을 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모니터를 쓰는지에 따라서 아웃풋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초고사양의 게임 화면을 온전하게 띄우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초고사양의 모니터가 필요하겠죠. 이처럼 제임스 웹의 놀라운 관측 데이터를 현존하는 불충분한 분석 툴만 갖고 분석을 해버리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번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임스 웹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죠. 오히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뛰어나죠. 뭐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일부 자칭 과학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번 논문을 근거로 마치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 자체에 뭔가 하자가 생겼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제임스 웹에 뭔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간 보내준 관측 데이터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이번 논문의 주장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공자라면 또 제대로 읽은 사람이었다면 와, 얼마나 관측 데이터가 뛰어나면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쓰던 분석 툴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단순히 논문의 제목만 그리고 논문을 1차로, 2차로 가공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외신 기사만 겉핥기로 읽는다면 와우, 제임스 웹 관측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네. 제임스 웹 망했다. 천문학자들 거짓말 치던 거 다 들통났네. 뭐 이런 식의 참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전 여러분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본인이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라 자부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본인이 전공자가 아니라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는 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제대로 공부와 조사는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식의 부재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잘못된 지식의 유입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제임스 웹에겐 이번 데이터의 분석 툴과 관련된 이슈보다 어쩌면 더 치명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측을 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하드웨어 자체에 다소 무시하기 어려운 참 난감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망원경의 광학 장비 중 하나인 적외선 분광 장치 미리에 들어가 있는 주요 부품 중 하나가 최근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고장난 것으로 보이는 이 제임스 웹의 부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을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먼지 한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